야, 술 한 잔 올리라는데? 그렇게 싫어? 그럼 내가 따라줄게.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친구의 머리 위로 차가운 소주를 쏟아부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소주를 뒤집어 쓴 남자는 놀랍게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얼굴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을 뿐이었죠. 40년 전 학교 일진이었던 그 남자와 매일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총경실 책상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박진수는 두툼한 수사보고서를 덮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5살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33년의 경찰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지금 손에 쥔 이 파일만큼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건 없었습니다. MH홀딩스 분식회계 사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상장 기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분식회계 그리고 공무원 뇌물 공여까지 얽혀 있었죠.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관자놀이를 주물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사건 자체도 복잡했지만 무엇보다 피의자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장무현, MH홀딩스 대표이자 회장.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경님, 우편물입니다. 후배 형사가 건넨 봉투를 받아든 진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초대장이었어요. 금박으로 인쇄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청솔중학교 1985년 졸업 40주년 동창회. 진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985년 졸업 이후 처음 여는 대규모 동창회였죠. 초대장을 펼치자 참석 예정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20명 남짓한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 진수의 시선이 한 이름에 못 박혔습니다. 장무현 MH홀딩스 대표이사.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 악몽 같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위장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이름 속 자만으로도 15살 소년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죠. 1982년 봄 청솔중학교 1학년 5반 교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장무현. 그는 반의 제왕이었어요. 키 180cm가 넘는 체구의 주먹 한 번이면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주눅 들게 만드는 아이였죠. 그의 눈빛 한 번에 교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그가 웃으면 모두가 따라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그 다음은 뺨이었으니까요. 특히 점심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장무현과 그의 패거리 넷이 교실 뒤편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다른 학생들은 주눅든 채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니, 꺼낼 엄두조차 못 냈죠. 야, 오늘 누가 반찬 괜찮은 거 싸왔나? 장무현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면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이미 눈독 들인 아이들의 도시락을 빼앗았으니까요. 김진우, 내 엄마가 만든 잡채 맛있더라. 이리네. 박진수, 너 우유 안 가져왔어?
매점 가서 하나 사와. 빨리. 거역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최성훈이라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무연아. 나도 배고파서. 그 순간 장무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최성훈의 도시락을 낚아챘고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성훈이의 머리 위에 뒤집어 버렸어요. 밥알이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반찬이 교복에 묻었죠. 교실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고 최성훈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구도 거들지 못했어요. 거들었다가는 다음 표적이 자신이 될 테니까요. 진수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분노를 삭혀야 했어요.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죠. 그날 밤 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저런 놈들을 잡는 사람이 될 거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반드시 벌받게 할 거야. 그 다짐이 진수를 경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2살의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입직했고 30년 넘게 현장에서 뛰며 수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했죠. 특히 경제범죄수사대로 옮긴 뒤에는 권력과 돈으로 약자를 짓밟는 자들을 추적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그 이름, 장무현. 진수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MH홀딩스 수사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화면에는 장무현의 최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하게 웃는 모습. 중학생 때 그 오만한 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여전하네.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재산, 상장 기업 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범죄의 실체, 분식회계로 주가를 조작하고 협력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세금을 탈루한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진수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회계장부,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모든 게 갖춰져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어요. 장무현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진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시내 특급 호텔 연회장. 이거군. 진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베테랑 수사관의 표정이었죠. 그는 즉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나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작전 하나 짤 거야. 장무현 건이야. 총경님, 무슨 계획이십니까? 동창회에 가려고. 아마 술자리가 될 텐데 술이 들어가면 입이 가벼워지는 법이거든. 호텔 CCTV 협조 요청하고 내가 녹음할 수 있게 장비 준비해둬. 소형으로. 그리고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동대도 대기시켜. 연회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알겠습니다, 총경님. 전화를 끊은 진수는 다시 한번 초대장을 응시했습니다. 장무현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40년 전 그 악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머리에 쏟아지던 우유의 차가운 감촉, 교실을 가득 채웠던 비웃음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33년 경력의 경제범죄수사대 총경이었고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수사관이었죠. 진수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총경 박진수.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40년 만이네, 무연아. 이번엔 내가 책상 밑에서 주먹 쥐는 차례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40년 전 그 악몽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진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향한 냉철한 결기만이 서려 있었죠. 그는 초대장을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의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정의의 심판. 진수는 코트를 걸치며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 속 장무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 곧 만나. 1982년 4월 청솔중학교 1학년 5반 교실은 봄의 따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렸지만 교실 안은 언제나 냉기가 감돌았어요. 그 냉기의 중심에는 장무연이 있었죠. 15살 박진수는 매일 아침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교복 주머니 속 손은 늘 땀으로 축축했어요. 교실 문을 열기 전 항상 한 번씩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 했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기기를, 장무연의 눈에 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 바람은 매번 무너졌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만 되면요. 교실 뒤편 창가 자리. 그곳은 장무연과 그의 친구들, 김태식, 이승호, 박민철의 자리였습니다. 넷은 늘 책상을 붙여놓고 앉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왕처럼 군림했어요. 아니, 왕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죠. 12시 30분.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누구도 소리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무연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진수도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작은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어요. 야, 오늘 반찬 괜찮은 놈 누구야? 장무연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그 한마디에 교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더 숙이고 도시락 뚜껑을 살짝만 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헛된 희망이었죠. 장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요.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학생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진우, 너 못 싸웠어? 앞줄에 앉은 진우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잡채? 어제도 마시더라. 이리 내봐. 하지만 무연아, 나도. 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무연의 손이 번쩍 뻗어나왔습니다. 도시락을 낚아챈 거였죠.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항의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어요. 박진수, 넌? 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고개를 들자 장무연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계란말이. 그냥 먹어. 근데 우유는 있지? 아직 안 샀어. 장무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진수의 어깨를 탁 쳤어요. 그리 세지 않은 힘이었지만 진수에게는 바위가 떨어진 것 같았죠. 그럼 지금 사와. 매점 가서 바나나 맛 우유 4개. 뛰어가. 응. 진수는 도시락을 책상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교실을 나서는 그의 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매점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천천히 갈 수는 없었어요.
늦으면 또 맞으니까요. 바나나 맛 우유 4개를 사서 다시 교실로 뛰어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교실 문을 열자 장무현과 친구들이 이미 여러 학생들의 도시락을 모아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잡채, 성민이의 불고기, 수진이의 떡갈비. 다른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빵 한 조각이나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죠. 늦었네. 빨리 안 가져와.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우유를 건넸습니다. 장무현은 빨대를 꽂아 우유를 쭉쭉 빨아들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바나나 맛이 최고야. 너도 한 개 살 걸 그랬어?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또 시비가 붙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식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수업을 버텨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최성훈이라는 친구가 용기를 냈습니다. 성훈이는 작고 마른 체구의 아이였어요.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날따라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 유난히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성훈이는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야, 최성훈. 너 오늘 뭐 싸왔어? 장무현이 다가왔습니다. 성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기, 무현아. 오늘은 내가 좀 배가 고파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감히 장무현에게 거절의 뜻을 비쳤으니까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속으로 외쳤죠. 장무현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내가 배고프다고? 미안해. 하지만,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순간이었습니다. 장무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성훈이의 도시락을 낚아챘어요. 뚜껑을 확 열더니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밥 위에 계란 프라이와 김치, 그리고 작은 햄이 놓여 있었죠. 별거 없네. 그리고 장무현은 그 도시락을 성훈이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현아, 제발. 성훈이의 애원은 소용없었습니다. 장무현은 차갑게 웃으며 도시락을 뒤집어 버렸어요. 싹. 밥알이 머리카락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얼굴에 붙었고 김치가 교복깃에 걸렸어요. 하얀 쌀밥이 어깨와 등으로 흘러내렸죠. 교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성훈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죠. 울면 더 맞을 테니까요. 다음부턴 말 잘 들어. 알았지? 장무현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쇼를 본 것처럼요. 진수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이 분노를, 이 무력감을 견딜 수 있었죠. 성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밥알을 털어냈습니다. 교복에 묻은 반찬을 닦아냈어요. 하지만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냄새를 맡으며 수업을 들어야 했죠. 그날 이후 아무도 감히 장무현에게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은 자동으로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선생님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장무현의 형이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진수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하고 창피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언젠가는 꼭
어린 진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힘을 가지게 되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반드시 벌주겠다고요. 그 다짐이 진수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수의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수사팀원들을 바라봤어요. 김태현 팀장을 비롯해 5명의 수사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모두들 집중해 주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33년 경찰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장무연의 사진을 붙였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진수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오만함이 보였죠. 이 사람이 장무연 MH홀딩스 대표입니다. 우리가 6개월째 추적하고 있는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회의는 달랐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단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회계장부 조작. 매출을 200억 원 부풀렸고 부채는 300억 원 축소했습니다. 둘째,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죠. 셋째, 공무원 뇌물 공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태현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총경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부족하죠. 장무연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적 증거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회계 담당 이사와 재무팀장은 이미 자백했지만 모두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만 진술할 뿐 녹음이나 문서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죠. 장무연은 교묘하게 구두로만 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특별 작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수는 책상 위에 크림색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청솔중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이 자리에 장무연도 참석합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술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면 방심하죠.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 교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이번엔 자신이 사냥꾼이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동창으로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녹음하겠습니다. 총경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젊은 수사관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위험할 것 없습니다. 같은 반 동창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다만 만약을 대비해 여러분들이 호텔 주변에 대기해 주세요. 진수는 서랍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최신형이라 음질이 아주 선명합니다. 법정 증거로 쓰기에 충분하죠. 김 팀장이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총경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십니까? 진수는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은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읽어낸 거였죠. 물론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진수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40년 전
저는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강요당했죠. 제 친구는 머리에 밥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언제나 냉철하고 공정했던 총경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이 작전을 제안하는 건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도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죠. 예전엔 주먹으로, 지금은 돈과 권력으로. 저는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임무는 법을 어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말이죠.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경님. 지원하겠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팀원들의 신뢰,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세부 계획을 짜겠습니다. 진수는 화이트보드에 호텔 약도를 그렸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그랜드 서울호텔 3층 연회장입니다. 김 팀장님은 호텔 지배인과 접촉해서 CCTV 협조를 받아주세요. 연회장 내부와 복도, 로비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수사관과 최 수사관은 호텔 1층 로비에서 대기하세요. 평상복 착용하고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제가 신호 보내면 즉시 올라올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네, 총경님. 이 수사관과 정 수사관은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차량 대기. 만약 장무연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나가려 하면 음주운전으로라도 잡아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강 수사관을 바라봤습니다. 강 수사관은 영장 준비해 주세요. 긴급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모두요. 제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집행할 겁니다. 이미 준비 중입니다, 총경님. 모든 지시가 끝났습니다. 진수는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믿음직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제 마지막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할 생각입니다. 33년 제 경찰 생활의 마지막을 이 사건으로 장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장무연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팀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총경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 팀장의 말에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985년 졸업사진. 까까머리를 한 학생들이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죠. 진수는 사진 속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작고 마른 소년. 그의 눈빛은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어요. 그리고 앞줄 중앙에는 장무연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서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죠. 40년이 지났어.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고. 진수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완벽했죠. 토요일까지 이틀. 진수는 그 이틀 동안 장무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의 습관, 말투, 자주 쓰는 표현들.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유도해야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했어요. 대화 시나리오, 예상 질문, 유도 방법들.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밤 진수는 집에 돌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살의 얼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이마에는 주름이 패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 소년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준비됐어. 진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거였어요. 40년 묵은 상처와 6개월간의 수사와 그리고 정의. 모든 게 한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죠. 진수는 양복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검은색 정장. 내일 입고 갈 옷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 교실이 떠올랐어요. 장무연의 비웃음 소리, 친구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새벽 4시 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죠. 오늘이야.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랜드 서울호텔 3층 연회장 입구에 진수가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죠. 연회장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50 중반의 나이, 한때 같은 교실에서 책상을 나란히 했던 친구들이었죠. 진수야. 한 사람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진우였어요. 40년 전 잡채 도시락을 빼앗기던 그 친구. 이제는 중년의 배가 나온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죠. 진우야, 오랜만이다. 진수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우의 손은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죠. 야, 내가 온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거든. 미안해.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을 못했네. 그래, 뭐하고 지내? 어디 다녀? 응, 그냥 회사 다녀. 중소기업.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경찰청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조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최성훈도 있었습니다. 40년 전 머리에 밥을 뒤집어 썼던 그 친구. 이제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중년이 되어 있었죠. 진수야, 오랜만이야. 성훈아, 잘 지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 끔찍했던 점심시간의 기억을요. 그래 뭐, 살만해.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는 법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심에 장무연이 있었습니다. 회색 체크무늬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헤어젤로 말끔하게 넘긴 머리,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그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야, 다들 왔네. 장무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그의 뒤로는 3명의 남자가 따라왔어요.
김태식, 이승호, 박민철. 40년 전 그의 패거리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죠. 오, 진우 왔네. 잘 지냈어? 장무현은 김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제스처였지만 진우는 움찔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죠. 잘 지냈어. 그래. 뭐하고 지내?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 중소기업? 아, 그래. 나도 회사 경영하는데 힘들지 뭐. 장무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나는 대표고 너는 직원이라는 걸 은근히 과시하는 거였죠. 그의 시선이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진수를 발견했어요. 박진수? 장무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죠. 야, 진수야. 얼마만이야, 이게. 장무현은 큰 걸음으로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죠. 오랜만이야, 무연아. 야, 너 뭐하고 지내? 어디 다녀? 회사 다녀. 그냥 평범하게. 회사? 무슨 회사? 중소기업. 별거 아니야. 진수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였죠. 중소기업? 나도 회사 경영하는데 힘들지 뭐. 근데 나는 중소기업이 아니야. 상장사야, 상장사. MH홀딩스 알지? 직원이 300명 넘어. 올해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1,000억이야, 1,000억. 장무현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거였죠. 축하해. 진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장무현을 더 자극했죠. 야, 근데 중소기업 다니면 월급이 얼마야? 한 400? 500? 그냥 먹고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나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사는데. 작년에 배당금만 50억 받았어. 올해는 70억 받을 것 같아. 장무현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완전히 기분이 좋아진 표정이었어요. 진수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 대단하네. 진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40년 전 그때처럼요. 야, 근데 기억나? 중학교 때 장무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술 한 잔 안 마셨는데도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죠. 넌 맨날 내 심부름했잖아. 우유 사오고 도시락 가져오고. 하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장무현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죠. 야, 그때 재미있었어. 너희들 도시락 빼앗아 먹고. 특히 최성훈이 내가 제일 웃겼어. 머리에 밥 엎어졌을 때 표정 기억나? 하하하. 장무현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어요. 연회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죠. 최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진우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진수는 장무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죠. 무연아, 그만하자. 다들 불편해하잖아. 뭐? 불편? 야, 옛날 얘기하는 건데 뭐가 불편해? 다 지나간 일이잖아. 장무현은 오히려 더 신나했습니다. 그는 진수의 어깨를 탁탁 쳤어요. 야, 진수야. 너 아직도 나한테 앙금 있어? 아직도?
중학교 때 일 가지고 앙금은 없어.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그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야. 옳지 않아? 야, 그게 뭐가 옳지 않아? 그냥 애들끼리 장난친 거지. 요즘 말로 뭐더라, 일진? 맞아, 나 일진이었어. 그게 뭐 어때서? 장무현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좋았어. 내가 왕이었거든. 다들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 지금도 그래. 회사에서도 내가 사장이야. 직원들은 내 말 한마디에 움직여. 진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옮겨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죠. 그 안에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요리를 날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장무형과 그의 친구들만 시끄럽게 떠들었죠. 야, 술 마시자. 오늘은 40년 만에 동창회인데. 장무현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어요. 자,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술이 돌기 시작했죠. 한 잔, 두 잔, 세 잔. 장무현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진수는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그는 장무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분이 좋았는지 장무현은 순식간에 소주잔을 여러 잔 비우더니 입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자제력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야, 진수야. 너 중소기업 다니면 힘들지? 요즘 경기도 안 좋던데.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다고? 하? 나는 버티는 게 아니라 벌어. 알아? 올해만 세금을 얼마나 냈는 줄 알아? 장무현은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진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말을 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요.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연회장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소주병이 하나둘 비워지고 얼굴들이 붉어졌어요. 특히 장무현은 이미 소주 3병을 비우고 있었죠. 야, 다들 잠 비워.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지. 장무현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옆에 앉은 김태식이 소주병을 들어 그의 잔을 채웠어요. 장무현은 단숨에 들이켰죠. 진수는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잔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마시는 척하며 마시지 않았어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했죠. 가방 속 녹음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연아, 너 회사 크다며? 직원이 300명이라고? 이승우가 물었습니다. 아첨하는 투였어요. 장무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 300명. 올해 신입사원만 50명 뽑았어. 내년엔 더 뽑을 거야.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머리를 쓰는 거지, 뭐. 사업은 머리 싸움이야. 장무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입이 더 가벼워졌어요. 특히 세금 같은 거. 그거 잘 처리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 진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소주잔을 입에 가져가며 장무현의 말을 들었죠. 세금을 잘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김진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장무현은 빙그레 웃었어요. 야, 그걸 몰라? 회계를 돌리는 거지.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고 그럼 세금이 확 줄어들어. 그게 괜찮은 거야? 괜찮고 말고 다들 하는 거야. 안 하는 놈이 바보지.
내가 올해만 얼마나 아꼈는 줄 알아? 장무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하지만 술 때문에 낮춘다는 게 여전히 큰 소리였죠. 100억? 100억을 아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진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100억이나? 어떻게? 박민철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야, 그게 비법인데 여기서 다 말해? 하하. 장무현은 웃었지만 술이 더 들어간 탓에 입이 근질거렸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거렸죠. 뭐, 너희들이야 모르면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간단해. 회계장부를 2개 만드는 거야. 진짜랑 가짜. 세무서에는 가짜를 보여주고.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우리 회계팀장이 능력자거든. 그 친구가 알아서 다 해줘. 내가 지시만 하면 뚝딱이야.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내가 지시만 하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장무현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었죠.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게 필요했어요. 진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연아, 그런 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장무현은 진수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큰일? 야, 누가 알겠어? 세무조사 나와도 괜찮아. 그거야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돈으로 해결? 그래, 돈. 세무 공무원들한테 좀 쥐어주면 알아서 조용히 넘어가. 작년에도 그랬어. 세무조사 나왔는데 담당자한테 5천만 원 줬더니 조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더라고. 하하.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불편해했어요. 너무 노골적인 범죄 고백이었으니까요. 최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죠. 진수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탈세, 회계 조작, 그리고 뇌물 공여까지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대단하네, 무연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장을 하는 거구나. 진수는 일부러 칭찬하는 투로